안녕하십니까. 자, 10년치의 기출문제를 푸는데, 자, 이번 시간은 33회 문제부터 이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33회 문제가 작년도 기출문제인데, 어려운 게 한두 개 있었고, 나머지는 풀만 했습니다. 자, 문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먼저 1번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만 나열된 것이 아닌 것으로 물어봤습니다. 1번의 경우, 지번과 지목. 지번은 모든 정보에 다 나오니까 등록상 맞겠지만 지목이란 것은 나오질 않습니다. 지목은 나오는 것이 어디냐? 우리가 목도장에서 지목이 나오는 것은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에 등록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적도하고 임야도에만 등록하게 되어 있으니까 지적도, 임야도 등록사항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외울 때 목도장에서 외운 게 있으니까 지목은 등록상에서 제외가 되므로 1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2번의 경우 토지의 소재, 당연히 등록상 포함되어 있고요. 토지의 고유번호 등록사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지권의 비율, 전혀 부분의 건물 표시도 등록사항을 포함되어 있으니까 둘 다 옳은 말이고, 네 번째 소유권 지분,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원인도 등록사항 포함되어 있으므로 4번 지문도 맞습니다. 5번의 경우 건물의 명칭, 집합 건물별, 대지권 등록부 장번호까지 등록상 포함되어 있으므로 다 옳은 말이 되겠지만 1번 지문에서 지목이 등록상이 아니어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또 다음 문제 해보겠습니다. 2번 문제.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 변경에 따른 청산금에 관한 이인청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납부고지 되거나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얼마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나와 있는데, 이의신청은 1개월 내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내용이에요. 1개월 내 지적소관청으로 이의신청하게 되어 있고, 이의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얼마 기간 내에 축척변경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그 이적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결정하는 것도 똑같이 1개월로 결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기억번의 경우도 1개월, 니은번도 1개월에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의신청할 때만 1개월로 정해져 있으니까 같이 묶어서 이해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또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의 경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 조사 등록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는 때에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은 어떤 단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때에는 어떤 경우 수립할 수 나와 있는데, 원칙은 토지 이동 계획은 해당 시, 군 구별로 수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부득이할 당시에는 예외적으로 읍면동 단위도 수립이 가능해서 기억번의 경우는 시군구, 니은번은 읍면동이 정확하게 말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답은 몇 번의 답이 될까요? 답은 1번이 정답이 되어서 출제한 것이 이 문제인데, 토지 등록 파트에 대해서는 출제를 많이 하니까 꼭 토지 등록할 때 어떤 절차인가에 대해서 내용 잘 세분해서 정리하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1번,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에서 제외가 되므로 광천지가 아닙니다. 1번 질문 틀렸고요. 2번, 사과, 배, 밤, 호두, 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틀렸죠?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별도의 지목, 대로 분류하니까 과수원에서 제외가 되므로 2번 지문도 틀렸고요. 세 번째, 종기용지에 있는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로 한다. 3번 지문도 틀렸습니다. 사적지가 종기용지, 공원, 학교용지 안에 있을 당시에는 편입돼 버립니다. 사적지에서 제외가 되므로 3번 지문도 잘못된 말이고, 4번의 경우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수도용지를 한다. 4번 지문이 하자 없이 옳은 말입니다. 정답이고요. 5번의 경우 교통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차고, 발전시설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도로로 한다. 궤도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궤도란 말이 나와 있다는 얘기는 도로가 아니라 지목은 철도용지로 지목을 분류하게 되어 있으니까 5번 지문도 틀린 말이 되어서 옳은 말은 4번 외에는 옳은 말이 없습니다. 지목은 매회 나오니까 꼭 정리 잘하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문제.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종합공부의 경우 등록할 사항이 크게 5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토지에 표시하고, 그 다음에 토지에 표시하고 소유자라는 사항이 등록하게 되어 있고, 두 번째는 건축물에 표시하고 소유자라는 사항을 등록을 합니다. 세 번째는 토지에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게 되어 있고, 네 번째는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부동산 가격을 등록하게 되어 있으며, 다섯 번째는 대통령령에서 등기법 48조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까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까지 등록하도록 규정을 해서 이 5가지 등록사를 갖고 있게 됩니다. 아닌 걸 찾으라는 얘기인데 어떤 부분이 생략하고요. 제목만 읽겠습니다. 1번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나와 있네요. 등록사항 맞고요. 두 번째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도 등록사항에 해당이 되니까 2번 지문도 옳은 말입니다. 세 번째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도 등록사항에 해당이 되므로 3번 지문도 옳은 말이고, 네 번째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도 해당 사항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5번의 경우에 부동산 효율적인 이용과 토지 적성에 관한 종합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런 말은 해당 사항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5번은 등록사항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럼 5번 정답이 될 것이고, 이 4가지에다가 대통령령에서 정한 것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까지 등록사항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 5가지 장부에 있는 장부를 부동산 종합공부라고 부르므로 답이 5번이 됩니다. 이 등록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출제한 부분이 한 3번가량 출제했으니까 등록사항도 잘 파악해 내용을 정리하고 넘어가실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 보겠습니다. 6번의 경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 전산 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 심사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을 물어봤습니다. 여기는 정답 없음 처리되어서 전부 다 옳은 말로서 정답이 없음이 처리됩니다. 왜냐? 이제 과거에는 승인이란 말 썼지만 이제 승인이란 말의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문제가 오류가 났습니다. 그래서 오류가 난 문제여서 이 문제는 정답 없음 처리해주고 다 맞는 걸로써 정리가 됐으니까 참고하세요. 그냥 참고하시되, 원칙적으로 보게 되면 이 심사사항이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이게 빼고 없다고 가정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그 다음에 지적소관청 심사할 사항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심사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료 사용 목적의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 대책 심사하게 되어 있으며,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 처리 조직으로 가능한지 여부하고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지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여부 심사하게 되어 있으며, 이건 빠집니다. 이건 대상이 없는 것이고, 이거 대신에 자료 사용 목적에 대해서 적합성, 타당성, 공익성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문제가 오류가 난 문제가 되어서 정답 없음 처리되면서 다 맞게끔 처리가 됐습니다. 이런 문제가 많으면은 시험 보는 입장에서 좋은 겁니다. 왜? 점수가 그냥 2.5점 먹고 가니까. 그래서 어쨌든 6번 문제의 경우는 오류가 난 문제니까 가볍게 참고하고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 보겠습니다. 7번의 경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축척 변경은 지금까지 10년 동안 9번 나왔는데 9번 9회 나오면서 한 회에 2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한 문제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10문제 이상이 출제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축척 변경은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공부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지문 보게 되면 1번 축척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축척 변경 위원회를 둔다. 1번 지문 맞는 말이고요. 두 번째, 축척 변경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 2번 지문도 맞았네요.
세 번째, 지적소관청은 축척 변경에 관한 측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축척 변경 신청일 현재 지적공모상 면적과 측량의 면적을 비교하여 그 변동사항을 표시한 토지이동 현황 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3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틀린 것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측량 신청일이 아니에요. 측량 신청일이 아니라 시행 공고일 현재. 그럼 시행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만드는 것은 토지이동 현황 조사서가 아니라 이제 지번별 조서, 지번별 조서가 작성이 되어 있으므로 두 군데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시점은 시행 공고일 현재 중심으로 해서 작성하는 것이 지번별 조서인 것이 토지이동 현황 조사서가 아니어서 3번 지문이 틀린 말로서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의 경우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토지 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20일 내 납부고지, 수령통지하는 것도 절차니까 맞고요. 5번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 변경의 확정 공고를 하여야 한다. 맞았네요. 청산금 납부나 지급이 완료가 된 경우에 확정 공고를 하게 되어 있으며 이 시기가 토지 이동 시기로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5번 지문도 옳은 말이고 틀린 것은 3번이 틀린 말로서 정답이 됩니다. 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번 문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 측량 의뢰, 지적기준점 성과의 보관, 열람 및 등본 발급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1번 지적 삼각 보조점 성과 및 지적 도건점 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신청해야 한다. 틀렸죠? 지적 삼각 보조점과 지적 도건점의 경우는 그 성과를 관리하는 자가 지적소관청이니까 지적소관청에게 신청하게 되어 있지 지적 측량 수행자가 아니어서 1번 질문은 틀렸고요. 2번 지적 측량을 의뢰하려는 자는 지적 측량 의뢰서에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 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측량은 누구한테 의뢰하나요? 지적 측량 수행자니까 지적 소관청이 아니라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2번 지문도 틀렸고요. 세 번째,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 성과와 그 측량 기록을 보관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이 옳은 말입니다. 자, 시도지사 입장에서는 지적 삼각점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관리하게 되어 있고 이 두 가지는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면서 일반인들에게 등본교부나 열람을 해주니까 3번이 정답이고 4번의 경우는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 측량일자, 측량수수료 등을 적은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날까지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번 지문도 틀렸습니다. 의뢰받은 자는 지적소관청이 아니라 지적측량 수행자가 돼야 되고 언제까지 제출하느냐? 다음날까지 지적소관청이 제출하게 돼 있으니까 이 두 개가 밖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적측량 수행자는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 측량일자 및 측량수수료 등을 적은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날까지 지적소관청으로 제출하게 돼 있으니까 주어가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4번 질문도 틀린 말이고 5번의 경우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 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4분의 1은 측량 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 검사 기간으로 본다. 잘못되어 있죠. 바뀌어 있습니다. 측량 기간이 4분의 3이 돼야 되고 검사 기간이 4분의 1로 가야 되니까 바뀌어 있어서 4번, 5번은 다 바뀌어 있네요. 두 개가. 그래서 정답은 3번만 옳은 말이 되고 전부 다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 것이 이제 9번 문제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 측량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측량 대상이 총 13개가 나오는데 5번가량 출제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뭐 3분하고 넘어가면 그 이상으로 나온 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냥 독립적으로 나온 문제가 한 5번은 나온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경우를 뭐라고 부를까요? 이거를 기초 측량이라고 부르니까 측량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는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를 경계복원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경계복원 측량도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용도에 표시하는 경우 3번 지문이 잘못된 말입니다. 자, 지적도 임야도란 말이 나와야 돼. 지용도란 말은 나와서 안 됩니다. 그럼 지상 건축물과 그다음에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나오는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측량할 때가 지적 현황 측량인데 지용도란 도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적법에서는. 그래서 지용도 대신에 지적도 임야도 들어갈 때 정확한 말이 되므로 3번 지문이 잘못된 말이고 4번의 경우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측량이 들어가니까 해당 사항 맞고요. 그 다음에 5번째의 경우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등록사항 정정 측량이 들어가니까 옳은 말입니다. 3번이 잘못된 말이 되어서 지용도 대신에 지적도나 임야도가 들어가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린 말로서 정답이 됩니다. 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0번 문제.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 소유자 정리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 전산정보 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다만 어떤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누가 직접 조사 등록하느냐. 자, 대부분에다 토지이동 같은 거 등기부가 존재하니까 등기부 중심으로 정리하겠지만 신규 등록하는 경우, 그럼 신규 등록하는 경우는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소유권자의 경우는 지적소관청에서 직접 조사 등록하게 되어 있으므로 기억번은 신규 등록, 니은번의 경우 지적소관청에서 옳은 말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신규 등록하는 경우 소유권자 등록은 어떻게 하더라? 지적소관청에서 조사 등록한다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 등기부가 없으니까 이런 문제 발생하는 것이어서 특색 있는 부분이니까 잘 기억해서 세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문제 볼게요. 11번 문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 변경 신청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축척 변경을 신청하는 토지 소유자는 축척 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축척 변경 시행 지역의 토지 소유자 얼마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하느냐. 자, 축척을 변경하기 위해서 갖추는 절차 중 첫 번째가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받고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친 다음에 시도지사와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는 것이 과정입니다. 그럼 동의서 첨부하는 것은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는 것이 우선이니까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아주 기본적인 문제가 출제가 되어서 이것도 보너스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적법의 마지막 문제인데 1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자료가 아닌 것을 물어봤습니다. 복구할 때 관계자료의 경우는 토지표시 자료가 7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지적공부의 등본도 해당이 되고 두 번째는 측량 결과도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도 해당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 등기사실 증명 서류도 등기부 등본 등도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의 경우는 지적소관청에서 작성하거나 발행한 서류로서 등록상 증명 서류의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발행한 서류도. 그 다음에 여섯 번째의 경우는 복제된 지적공보도 복구할 때 활용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법원의 확정 판결서 정본과 사본까지 해서 요 7개의 자료가 복구할 자료에 해당이 됩니다. 이 안에 없는 거 찾으라는 얘기인데 1번의 경우 지적 측량 을에서 이 안에 아무리 눈치 끄봐도 없으니까 1번이 정답이고요. 2번 지적공부 등본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해당이 되고요. 법원 확정 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도 해당이 되니까 이것도 옳은 말이고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도 해당이 되니까 다 맞는 말이 되겠지만 1번 지문처럼 지적 측량 의뢰서의 경우는 복구자료 해당이 될 수 없으므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33회 지적고 문제 풀어봤고 잠깐 쉬신 다음에 이제 14번부터 해서 또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다시 한번 공부하시면서 내용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